오늘은 유리함수만 할 겁니다. 유리함수. 이게 너무 없으니까. 글씨가 보일래나? 잘 보이니? 글씨가 보일래나 모르겠다. 유리식은 몇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유리식은 첫 번째 유리식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칙연산 B분의 A라는 유리식이 있고요. D분의 C라는 유리식이 있고요. 사칙연산이 뭔지는 알죠? 사칙연산 얘네들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계산들 가능하십니까? 괜찮죠? 괜찮죠? 요것들은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덧셈, 뺄셈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리형이라는 타이틀을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분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분수식들이 있다라면은 이 친구들을 우리가 진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셔야지. 그냥 덧셈 뺄셈을 하게 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 플러스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5 이걸 그대로 통분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분모가 다 다르니까. 그럼 얘가 지금 보면 가분수가 뭐야? 대가리가 큰 거, 이게 가분수죠? 얘가 얘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바꿔줘야 돼요.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괄호를 풀어주면 여기 뿔마일이 다 사라지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 얘랑 통분하고 얘랑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냥 통분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통분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분수는 진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할 때도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부호가 다른 것들끼리 매치를 시켜주시면은 얘네들끼리도 먼저 통분을 하게 되면 분자가 이뻐요. 얘네 계산하면 분자가 1 남고요. 얘네 계산하면 분자가 역시나 1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제 막 요리조리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무지성을 하지 말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번분수인데 번분수는 이게 독립적인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는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니까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가 될 거고 그래서 BC분의 A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분모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는 게 분자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자, 부분 분수입니다. 첫 번째 A, B분의 C 얘는 B-A분의 C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 개념 노트 몇 쪽입니까? 어디에? 121쪽에 보면은 비례식은 하지 않습니다. 121페이지에 있는 비례식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문제고요. 나오지 않고요. 120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에 부분 분수라고 나와 있어요. 나도 책이 있었는데. 120쪽에 보시면은 부분 분수가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세 개짜리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거거든요. A, B, C 분의 D 이렇게 있다라면은 제일 뒤에 거에서 제일 앞에 걸 뺀 거 분의 분자하시고요.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세 개짜리 부분분수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걸 또 부분분수를 찢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숫자들을 대입하다 보면은 지워지는 형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도 앞으로 계속 사용이 되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 보진 않지, 세 개짜리. 이거 처음 보니? 처음 봐? 서원이 처음 봐? 처음 봐야지. 어색해? 처음 보지. 이것도 가끔 어떨 때 등장하니까. 자, 그럼 유리식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유리식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비례식은 안 나오니까 이것들은 안 풀면 되거든. 그 문제 고쟁이에도 비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 지우고 푸시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이거 되게 흔인데 얘는 좀 진하던데. 하얀색을 써야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속하는 그게 있어요. 저기서 K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가리라고 부를 겁니다. K를 이 구체적인 명칭을 못 정해가지고 그냥 대가리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얘는 일단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점근선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고요. K의 값 0보다 크다라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모양이고요. K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해석을 하자면은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은 X는 0, Y축의 수직인 점근선은 Y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낼 수 있다면은 정의역과 치역도 찾아낼 수 있어요.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찬가지 Y도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 얘네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대칭이거든요. 대응하는 점들이 이런 식으로. 그 대칭점은 어떻게 찾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얘가 0,0. 그래서 점근선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평행 이동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점근선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점근선을. 그래서 점근선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그래프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질지를 알려주는 게 점근선이고요. 저 대가리가 알려주는 게 그래프의 모양이거든요. 대가리가 크면 클수록 이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x분의 1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는 올라간다? 옆으로 간다? 뭐 이런 게 x분의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게 뭐 y는 x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크면 클수록 이게 점근선의 교점, 대칭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대가리거든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대가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유리함수 그래프들이 막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평행이동시켰을 때 겹쳐지느냐 겹쳐지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대가리로 확인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대가리에 대한 이야기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겠고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모양은 어떻게 됐지? 모양이라고 좀 그런가? 이때는 감소함수죠. 이때는 증가함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한글을 몰라. 미국 사람들은 증가함수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때 전에 써줬었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증가함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나오거든. 아, 다 아는 거야.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쓰면 이게 증가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 그 말은 얘네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얘가. 알겠어요? 이걸 보고 K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 괜찮지? 이렇게 나온다. 아, 그렇게 부른다. 미국인데. 원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잉크리즈가 아닌데 잉크리즈인가? 그 원서에 보면은 영어로 나오거든.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멘트가.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 저기 어디 뒤져보면 원서 있을 텐데. 내가 원서 들고 다니거든. 네. 이럴 때 보려고. 멋이 있잖아. 단지. 거기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는 한 6년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논술에서 대학과정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내용들 내가 까먹으니까 보려고 들고 다녔어요. 요즘은 진짜 거의 안 본다. 볼 일이 없다. 대가리에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0보다 클 때는 감소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함수. 절대값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기본형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을 봅시다. P, Q, 네, 하죠. 자, 요게 표준형입니다. 기본형은 어떻게 하는 거지? 평행이동하는 거죠.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럼 뭐가 바뀌어요? 점근선이 바뀐다고요. 점근선이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이 X는 P가 될 거고요. Y축의 수직인 점근선이 Y는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대칭점, 정의역, 치역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역은 이거 빼면 되고 치역은 이거 빼면 되고 대칭점은 얘네들의 교점. 괜찮죠?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인버스. 자, 역함수는 원래 어떻게 구합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체린,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랑 바꾸는 걸 우리가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대칭시키면 되죠. 그래서 YLX에 얘를 대칭을 시키면 그게 역함수 그래프를 찾는 방법이고요. 그럼 점근선을 대칭을 시키면 되거든. 점근선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P 자리에 Q를 쓰고요. Q 자리에 P를 쓰면 끝입니다. 그게 역함수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요? 안 배웠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야? 처음 아닌데 어. 그 빠져가지고 강의를 못 들었어. 아, 오래됐어 배운지? 작년 롱타임 노시구나. 이해는 돼요? 이해는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시킨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유리함수는 점근선 가지고 한 80% 문제는 풀리거든요. 점근선 가지고 막 장난치면 돼. 나중에 이게 표준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일반형은 얘를 통분한 겁니다. 얘를 통분을 해가지고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뭐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점근선을 찾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은 점근선이라는 게 이제 그 값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이만 갈 뿐 절대 그 값이 될 수 없는 걸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x축의 수직인 점근선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c분의 d가 x축의 수직인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점근선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억나니? 진짜 기억나? 안 나지? 안 나지? 어? 왜? 저걸 어. 빼면은 어. 되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게 얘를 통분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통분하게 되면 이제 qx-pq가 여기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x의 개수가 c인데요. 분자분모 c로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분모 c로 나눠주면 얘가 x 더하기 c분의 d, c분의 ax 더하기 뭐 c분의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통분했을 때 분자가 qx 마이너스 뭐 이렇게 들어갈 때 q가 점근선이었잖아요. 얘를 통분하면 x 마이너스 p분의 qx 마이너스 pq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점근선이 q잖아. y축의 수직인 점근선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c분의 a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바로 y축의 수직인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무조건 정수로 나와요. C분의 아니요. 마이너스도 나오고 분수도 나오고 루트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만 빼주면 그냥 그대로 빼줘요. 그대로 c분의 a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인버스는 혹시 리멤버? a와 d의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부호도 바꿔주면 됩니다. 갑자기 점근선 뭡니까? c분의 a죠. x축의 수직인 점근선, y축의 수직인 점근선 마이너스 c분의 d죠. 얘가 바뀌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대괄호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막 보면 뭐 다음 중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걸 찾아라, 겹쳐질 수 없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대괄호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귀찮죠? 그럼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암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다 배우셨겠지만 지금 이제 잊어버린 거겠지? 먼저 논리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일반 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은 몫이 3이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니? 7이 됩니까? 이렇게 갈라줘요. 그럼 얘가 x-1분의 7 더하기에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3이라는 걸 좀 더 빨리 찾아내려면은 잘 봐봐. 3이라는 게 아니지. 7이라는 걸 좀 더 빨리 찾아내려면 이 7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 있는 거면 얘를 0으로 만들면 얘가 바로 나오겠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되지. 그치?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분자의 값이 대가리야.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대가리 7이지. 그죠? 이렇게 일반 형식이 나와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x-2분의 3x-1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대가리는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 있다면 대가리가 얼마예요? 6? 2. 괜찮죠? 잘 봐봐. 자, 얘는 대가리 얼마겠습니까? 얼마? 1? 얼마야? 오, 빨리. 얼마? 왜?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좋아해? 1이 아닙니다. 우리가 2분의 1이거든요. 왜 그런지 봐봐요. 자, 얘 대가리 얼마야? 3이지. 이거 통분해봐. 통분하면 3x-3분의 9에다가 x-1이니까 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얼마야? 9지. 3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있으면 그걸로 나와요. 우리가 유리함수는 기본형에서 출발해서 표준형을 거쳐서 이걸 통분해서 일반형이 되는 거거든? 그럼 항상 기본형에서 표준형까지는 분모의 x의 개수가 늘 1이었어. 얘처럼 분모의 x가 1이 아니잖아? 얘로 분자 분모를 나눠줘야 됩니다. 얘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은 실제로 식이 의미하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9니까 3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얘는 뭐 x 더하기 얼마 이런 식이랑 2분의 1이랑 덧셈을 해가지고 얘가 2x로 바뀐 거거든. 그럼 얘도 분자분모를 2로 나눠줘야 돼. 얘를 분자분모를 2로 나눠주면은 x-2분의 1분의 2x-2분의 1. 그래서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계속 나누지 않더라도 어떤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냐면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분자에 대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의 x의 개수로 그 친구를 나눠주면 돼. 항상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요. 1-x분의 x 더하기 4 이런 게 있다라면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죠.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야? 5지. 근데 분모의 x의 개수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돼. 그럼 이게 실제로 대가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재미없어? 왜? 신기하지 않아? 우와. 이게 내신에서 기본 문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너가 간 학교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러니까 얘는 기본 문제니까 이거를 매번 다음 보기야.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막 분해해가지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찾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오? 뭐야 이게 끝이야?
124페이지를 갈까? 좀 이따 갈까? 좀 이따 가자. 좀 이따 가자. 하나 더 하고 가자. 요거까지만 하고 124페이지 가서 이제 막 씁시다. 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또는 직선이 이렇게 접한대요. 또는 직선이 이렇게 가면서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됩니다. 유리함수식이랑 얘 직선이랑 같다라고 놓고, 접할 때는 뭐 하겠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고요.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시면 되는데, 판별식이 나오는 이유는 1차식이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2차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넘어갑시다. 124페이지 가셔가지고 하나 씁시다.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이 없을 때입니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확인하는 관계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접한다, 이것들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교점이 없는 경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교점이 없는 경우, 이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직선이 지나는 점을 확인합니다.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 점이 어떤 점인지를 확인하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점근선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점근선 위의 점인지 점근선 위의 점이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이랑 유리함수랑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쓰시면 일반적으로 만나지 않는 직선과 유리함수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점근선 위에 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점근선 위에 점이 된다라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뭘 확인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가 추가가 됩니다.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 그런데 점근선 위에 점이 아니라면 끝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로 끝.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따 한번 해볼게요. 직선이 나오기를 어디다 써줄까? 여기다 쓸까? 직선이 mx 더하기에 4m 플러스 1 이렇게 막 나와. 마이너스 나오잖아. 봐봐,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나왔어. 그럼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막 분모 곱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일단 만나지 않는 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지나가는 점 우리가 m으로 얘를 묶어주면은
x 플러스에 4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거야. 요 점. 요 점을 지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교점이 없을 텐데 판별식을 썼을 때 이 점근선 위의 점이니까 얘가 점근선이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범위로. 부등식을 풀더라도. 그래서 얘 여기서는 이 점이 점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가 m이 0이 되는 경우 m이 0이 되면 얘가 이러한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교점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m이 0이 되는 경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와 얘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위를 구하여라 개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빠뜨려가지고 틀려요. 객관식이라면 m이 0인 경우를 뺀 그 나머지 그냥 판별식만 썼을 때 나오는 m의 개수가 보기에 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얘랑 같다라고 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지고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을 항상 지나간다라면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쓸 거야. 지금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걸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지워도 되지? 쓸 거야? 뭐 쓸 거 있어? 벌써 썼어? 유리함수의 결정입니다. 자, 이 친구가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여기 있으니? 일반적으로 분수식으로 주어지면 전부 유리함수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얘가 일반적으로 분수식으로 주어지면 유리함수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가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약분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얘가 약분이 된다면 이거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2 그럼 이건 약분되면서 2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유리함수가 안 돼. 그래서 얘네가 유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약분이 되면 안 돼. 그런데 문제에서는 미지수로 나올 거거든요. 미지수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D-에 BC가 0이 아니면 됩니다. AD-BC가 0이 아니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가 이제 약분이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좀 보여드리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얘가 AX 더하기 C분의 AD 이렇게 돼서 B-C분의 AD 이렇게 되거든. 그럼 저 분수식을 우리가 다시 써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X 더하기 D 해가지고 여기다 C분의 A가 나올 거고 여기에 B-C분의 AD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상수함수가 된다면 얘가 상수함수라면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얘가 없어지려면 여기 있는 분자의 값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상수함수만 남을 거야. 괜찮죠? 그럼 얘가 분자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BC-AD가 0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AD-BC가 조금 더 괜찮죠? 그래서 AD-BC가 0이 된다면 유리함수가 아닌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AD-BC가 0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유리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졸려? 괜찮아? 맑은 정신이니? 괜찮아? 이해가 되세요? 과정들이?
이런 것들도 가끔 이제 막 나오거든. 자, 그럼 이제 또 씁시다. 유리함수 위의 점. 유리함수 위의 점 P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에이, 그거 하자. B. 얘를 뭐라 할까? 점근선의 교점을 뭐라 할까? Q 할까? Q? 자, 가볼게요. 첫 번째 P 제일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PC 더하기 PD의 최소값입니다. PC 더하기 PD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점근선까지 거리를 각각 의미합니다. 점근선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P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한다면 Y좌표는 T-P분의 K 더하기에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럼 PC의 길이와 PD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PD의 길이는 이 점의 X좌표에서 점근선을 빼면 되거든요. 이게 PD의 길이가 되고요. PC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점근선 Q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이거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루트 K가 됩니다. 2루트 K. PC 더하기 PD의 최소값은 점근선까지 거리, 이것도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구나. 수직이라는 걸. 유리함수의 한 점에서 점근선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는 PC 더하기 PD의 값이 최소가 될 때는 2루트 K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 P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때 그 점의 좌표를 직접 찾아라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가 될 때, 이거랑 두 번째 거랑은 다릅니다.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두 번째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PA 더하기 PB는 마찬가지 P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을 때 PA의 길이는 그냥 P의 X좌표와 P의 Y좌표 합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T 더하기 T-P분의 K 더하기 Q가 되겠고요. 얘도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T-P분의 K니까 앞에다가 T-P라고 하시고요. 뒤에 T-P분의 K 더하기에 P 더하기 Q. 그래서 이 친구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2배의 루트에 k 더하기 p 더하기에 q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도 써줘야지. 이것도 안 써주면 좀 모르겠지. 이때 p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값을 가질 때 얘네들이 산술기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y는 x가 아니고 미안하다. 지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x좌표, y좌표가 같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같은 거죠. 얘네들이. 그치? 얘네들이 같은 얘와 얘가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t 마이너스 p가 얼마가 될 테니? 그러면 t 이거랑 같을 때니까 똑같네. 이것도 부재할 수 없나? 똑같네. 같다. 이거를 똑같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PQ의 최소값입니다. 유리함수 위의 한 점과 점근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PQ의 길이는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P의 좌표 역시나 저걸로 잡고요. Q의 좌표가 P, Q가 될 거니까 T-P의 제곱 플러스 T-P분의 K의 제곱 얘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산술기하를 쓰시게 되면 얘가 2배의 루트의 K제곱이네요. 그래서 얘는 루트의 2K가 되는데 정확히는 절대값이죠. 절대값의 K제곱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P의 위치는 세 개 다 똑같네. P의 위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예제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출이 올해는 없었고 작년은 어느 학교에서 봤었고요. 재작년도 봤었고요. 최근까지 계속 내신 기출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각종 문제집에도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킬러였는데 진짜 서술형 마지막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막 연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킬러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거냐면 P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의 3,1이라고 하고요. B의 좌표는 7할까? 미안. 요거는 4로 바꿀 수 있겠지, 요 정도는. 1로 하니까 너무 좀 별로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합시다.
요게 옛날에는 킬러였어요. 킬러. 내가 저거 뒤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났지? 띵 이런 소리 안 났었지? 지금? 아, 그 뭐야? 그래, 그 용량이 넘치면 원래 녹화가 안 되는데 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면은 여기쯤 있을 겁니다.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B의 좌표는 7,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뭐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너무 큰데. 네. 합시다. P는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PA의 제곱이랑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얘를 T, 잡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풀리기는 합니다. P의 좌표를 T, T-2분의 3 더하기 1 해가지고요. PA 제곱, PB 제곱 실제로 계산을 하셔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전개를 시킨 다음에 산술기하를 쓰시면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걸 기억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 이거는 문제 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 제곱 더하기 거리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는지는 혹시 기억이 나요? 내가 이거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이걸 쓰는 게 편하다.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맞아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있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A와 B의 가운데가 놀랍게도 대칭점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문제를. A와 B의 중점이 대칭점이 됩니다. 우리가 PA 제곱, PB 제곱 대신에 PM 제곱에 AM 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얘를 두 배 안 했다. 2배 해야 되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쓴다면 2배에 PM 제곱에 AM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해서입니다. 그냥 막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PM의 길이의 최소값은 뭐였지? 유리함수 위의 한 점에서 그 대칭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2대가리거든요. 대가리 얼마였지? 3이거든. 루트 2 곱하기 3이야. 루트 안에서 2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럼 루트 6이거든요. PM의 최소값이 루트 6이기 때문에 얘는 6으로 바뀝니다. AM의 길이는 어차피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2,1이랑 마이너스 3,4까지 거리를 찾아주면 5랑 3이니까 얼마지? 5랑 3을 하면은 25에다가 9니까 34거든요. 그래서 얘는 80이 되겠네요. 아까 그 바로 위에 썼던 거에 세 번째 거 있잖아. 세 번째 거. 루트 2대가리. 유리함수 위의 한 점에서 대칭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2대가리거든요. 루트 2에다가 대가리 안에서 루트 안에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리가 3이니까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면 암산은 힘들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재작년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진명여고에서 서술형 가정 문제로까지 봤었거든 이거를. 근데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걸 기억을 했어. 풀었어.
틀렸어. 덧셈을 틀렸어. 어? 그래서 내가 이게 와. 7점인가 6점인가 그래서 내가 완전하겠다. 부분 점수 부분 점수 안 받지 진명은 단답형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때 답도 기억해. 이게 하나가 65였어. 65랑 뭘 더하는 건데 10의 자리를 안 올린 거야. 예를 들어서 65 더하기 뭐 17 그러면 82 이렇게 써야 되는데 72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 3년 전인가 보다. 3년 전이다. 그 친구 대학 갔으니까. 대학 갔나? 재수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그게 아직도 기억나. 하나가 65였고 하나가 뭐였는데 예전 기출문제 풀면은 이거 나올 겁니다. 물론 세팅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 그건 이제 원위의 점 하나로 나와 있었는데 어차피 풀이 과정은 똑같았거든요. 저의 전공의 기출 그 채점을 못했어요 아직. 지금 우리가 어제 채민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제 12시 20분에 출근했는데 계속 일했거든 이거 막. 12시 20분. 어제 낮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계속 일하고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끝.